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방송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익숙치 않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녹화 방송보다 라이브 방송이 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듭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발표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많이 맞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발표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 이 내용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제 블로그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PPT라든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좀 부지런하면 만들어서 해드리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핑계 조금 대고 그래서 이제 못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늦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이제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8시 반인가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신문 기사는 차후에 이제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능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등이 유력하다라고 했고요. 과천은 이번 발표 포함될런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가구 수는 6만 가구, 6만 호가 지금 발표를 사전 청약을 한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국토부 발표를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스카이데일리 사전 청약 대상 지역 8일 발표한 게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게 어제 이제 오후에 뉴스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포스팅을 갖다 준비하면서 이제 아마 어제 태풍 때문에 하루 딜레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태풍 때문에,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 때문에 일단은 잠깐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발표했던 내용이랑 8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 가구에서 6만 가구, 2021년에 3만 가구, 2022년에 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 1, 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헤드폰을 썼더니 머리가 아파서 제가 다시 풀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일단 좋은 점은 편집을 안 해서 좋고요. 그리고 일단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분들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방송을 갖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다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제 대상 지역하고 추진 일정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고요. 이게 내년에 이제 사전 청약을 갖다가 안 하고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1년이라는 텀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부러 지금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진 일정에 대해 갖고 이제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규모 사전 청약에 나서는 것은 패닉 바잉을 불러야 일으켰던 30대를 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 발표되는 3만 가구 대상지에는 이제 신도시 중에 이제 사업 속도가 빠른 하남 교산이 가장 빠른 것 같고요.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고양 창릉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지정도 아직 안 됐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이제 과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과천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저는 창릉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제가 어제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1기, 2기 신도시는 홈페이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으면서 뭐 신도시 소개라든지 주요 지구 현황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막 GTX 타면 서울역이 15분이다. 그리고 제2 판교 꿈꾸는 왕숙 1신도시, 그리고 최초의 코로나 맞춤형 신도시 왕숙 2.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뭐 유튜브도 지금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뭐 하남 교산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울에서 낚시 가능이다. 도시 전체가 역세권이다. 역대급 신도시가 온다. 3기 신도시는 선호도 1이다. 교산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남에 최근에 가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진짜 여기가 접근성은 지금 여기 43번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라든지 뭐 하남 JEC라든지 서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지하철 교통망들이 점점 확충되니까 정말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일단 강남하고 잠실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또 제가 또 엉뚱한 또 하남 교산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물론 하남 교산보다는 창릉 3기 신도시니까 고향 창릉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고향 창릉은요, 딸랑 지도만 있습니다. 지도만 어디에 생기나요? 지도만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약 246만 평에 812만 제곱미터다 라는 이런 것, 면적, 호수, 조감도, 교통계획 끝. 근데 보시면 고향 창릉 교통대책에 보시면 경전철 고향선 하나, 백석 서울 문상강 고속도로 연결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아니고, 화랑로 확장도 이미 지금 백석에서 여기 화랑강 이케아 있는 데까지 확장하는데 이것도 이미 되어 있고, 월드컵로 입체화, 제2자유로 연결, 수색로 지하차도 개설, 중앙로 통일로 BRT 연계, 이거는 없는데 거의 이거는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쉽게 말해갖고 이제 교통대책으로 내놨는데 저는 이거 못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딸랑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이게 고양선이거든요. 파란색 있는 게 이거 빼고는 없어요. GTX A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창릉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다 미수수고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고양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해야 된다? 경전철 하나만? 기존에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3호선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구파발역에서 시작되는 3호선은 제가 봤을 때 반쪽짜리인데 여기에서 해전역까지 가서 6호선을 타고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창릉 3기 신도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든지 창릉역 GTX A 뭐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좀 더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지축지구라든지 삼성지구라든지 원흥지구 그리고 향동지구, 이 덕은지구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화정이라든지 행신까지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덕양구 인구가 지금 일산 동구 서구 인구를 넘어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데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진짜 신분당선 삼성역까지 들어와야 되고 GTX A도 들어와야 되는데 정거장이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데 잠깐만요. 지금 다른데 한번 보고 갈게요. 다른 데는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쪽만 창릉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남양주 왕숙을 갖다 예를 들게요. 남양주 왕숙은요, 제가 교통대책 한번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걸요. 이게 남양주 왕숙입니다. 이 진접선은 곧 개통합니다. 2021년 개통 예정이니까. 왜 안 내려오지? 내려와. 안 내려오네요. 렉이 걸려버렸네요.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지구를 고향 창릉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남양주 왕숙만 예를 들게요. 교통대책을 예를 들어야지만 창릉하고는 너무 많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면 GTX-B도 여기 들어섰죠. 역사가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4호선이 지금 이 진접선이 이게 4호선이거든요. 이게 이제 4호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8호선이에요. 별내선 연장이라는 게 이제 이게 8호선입니다. 이 다산역, 구리역 이게 8호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 이제 9호선도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호선, 8호선, 9호선 일반 지하철, 서울 지하철 3개 노선이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GTX-B까지 들어온다. 지금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이제 8호선이 물론 다산 신도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할 일이 없는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지금 8호선과 예를 들어서 8호선도 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다산역에서. 그리고 별내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4호선도 가능하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 풍양역, 진접선 풍양역도 지금 4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4호선, 8호선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천호 하남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9호선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진짜 GTX-B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9호선의 파급 효과는 뭐 신분당선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수서 호평 도시간 고속도로라든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지방도로 확장되는 거는 제가 뺐습니다. 일부러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남양주 왕숙 교통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5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고향 창릉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 왕숙 남양주 인구가 제가 50만에서 60만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친절하게 유튜브 댓글에 71만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71만이면 그때 이제 별내라든지 다산의 영향이 더 컸겠죠. 다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70만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양주 왕숙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이제 100만 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향은 이미 107만 명에다가 지금 3호선과 경의중앙선만 지금 고양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고요. 뭐 나머지 지구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나머지 지구도 저희처럼 이렇게 뭐 여기는 호수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지금 53,000, 12,000이 거의 6만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가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고향 창릉에 비해 가지고 한 1.5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한 100만 평? 한 269만 평이고 73만 평이니까 350만 평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교통대책이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서울 도심 30분 내에 접근이 되어 있으면서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수도권 30만호 2021년 청약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하남 교산에 대한 교산 신도시의 그런 조감도를 어떤 환승센터 같은데 조감도를 했고요. 여기는 남양주 왕숙입니다. 왕숙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감도만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일단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왕숙 1과 왕숙 2로 지금 나눠졌는데 왕숙 1이 A, 왕숙 B가 B입니다. 그 중간에 왼쪽 편에 이제 다산 신도시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삼성벨트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다산 신도시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까지 4개 택지지구로 했을 때 거의 신도시급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평내 호평이라든지 마석까지 되어 있고요. 남양주시청은 여기도 1청사, 2청사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고향 창릉인데 일단 고향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남양주 왕숙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죠. 여기가 창릉이다 보니까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서울 가까이 이제 다산 신도시 좀 멀리 이제 별내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삼성벨트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지축 넘어서 은평 뉴타운까지 같은 이렇게 벨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음유, 지축, 그 다음에 삼송, 원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퍼즐이 이제 창릉 삼기신도시, 그리고 향동, 아래에 있는 덕은, 여기 북방대학이라든지 수색까지도, 수색 역세권까지도 이제 벨트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거대하게 이제 서운흥하고 이제 향동에 있는 봉산 쪽으로, 이쪽에 있는 산들을 빼고는 뺑 둘러싸여 가지고 띠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벨트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고향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앙에 퍼즐이 맞춰졌다. 그리고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다,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왕숙 1 같은 경우가 200, 아까 전에 50만 평 정도 됐거든요. 여기 246만 평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수만 거기가 조금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왕숙 같은 경우가. 창릉 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기 신도시 선호조사를 했는데 왜 고향 창릉은 선호도가 높게 나오진 않았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직주 근접이 아무래도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그리고 화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보다 이쪽에 서북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가 없거든요, 이쪽에. 물론 한강 넘어서 이제 마곡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으면서 우리의 가장 이제 뭐 또 종로, 그 다음에 광화문 쪽에 있는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강남 그리고 판교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에 비해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는 뭐 감사스 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집값도 그쪽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선호도는 하남 교산이 제일로 지금 높고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도 지금 높고, 뭐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 계양보다는 고향 창릉이 더 좋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향 창릉 교통대책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1번하고 7번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교통대책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 B가 화랑교차로인데, 그 화랑교차로가 화랑사거리를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화랑교차로로 이제 검색을 했고, 지금 A로 이제 고향 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케아 고향은 여기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이게 백석에서 이제 세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백신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정이라든지 이제 백석까지 연결될 겁니다. 이제 빠르면 올 연말까지 화정역까지 이렇게 도로가 지금 날 건데, 그리고 서울 문상항 고속도로는 이미 이제 계획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내부적으로 38,000호 뭐 3명씩만 잡아도 10만 명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직장을 갖다가 이제 고려했을 때, 뭐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전철 하나 가지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30대 패닉바이 진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안정되기를 감사스마일 기원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일부러 이걸 써놨거든요. 3기 신도시 5곳 중에 고향 창릉 신도시 홈페이지만 썰렁하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오전 8시에 이제 이데일리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보시면 경제부총리 주재 6차 부동산 시장 관계장 장관 회의를 했는데요. 부동산이 좀 진정되고 있다. 84 대책이 성과가 좀 나온다. 그리고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내년 7월 인천 개항부터 시작된다. 2021년하고 2022년도에 수도권 6만 가구가 사전 분양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인천 계양에 1100가구, 그리고 남양주 왕숙에 1500가구, 그리고 이제 고양 창릉에 1600세대를 분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범단지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전 청약을 왜 1년 전에 이런 걸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30대가 이제 정말 많은 자기의 이제 자산을 넘어서서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일명 영끌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들이 정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드렸는데 뭐 늦었지만 그래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하면 무주택자들은 최근에 이제 관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8.1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시라든지 과천청사 부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캠프킴 같은 경우는 다시 구체적인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다시 한번 브리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전 청약 관련해 가지고 본 청약 1,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다 뜻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 청약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약을 하려고 준비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실거주를 하려고 이제 이쪽 고양시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사를 가서 청약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정을 완료하고 도시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 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과열 양상이 좀 쭈그러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이런 사전 청약을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내년 5월 말까지 이제 다주택자 한시적으로 이제 지금보다 뭐 내년 6월이 되면 양도세 세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나올 물건들이 매물이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버티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월달 태풍이 이제 무사히 잘 빠져나가서 그나마 지금 이제 가을철 이사를 지금 앞두고 최근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거는 하나의 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전 청약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집을 갖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또 시장에서는 지금 전세를 갖다가 좀 전세를 낀 매물들이 팔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갭 투자가 거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실제 내가 실입주 되는 물건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입주 되는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아 떨어져서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먹었더니 간만에 방송을 갖다 모니터를 보고 하니까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쪽에 상당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부지런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모니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PT로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러질 못하고 일단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행복한 주거, 뭐 물론 국토교통부에 계신 분이 이 포스팅을 하셨겠죠. 하남 남양주 태릉 21년 사전청약 3만호 확정, 사전청약 지역 물량 알려드립니다 라고 정말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친절해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 뭐 다른 거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공공택지 84만 5천호가 37만호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겠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하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 명 방문하고 있고 12만 명 이상 신청 등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블로그 이웃이 2,500명? 3,000명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 감사스마일 이야기 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 현황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보고 그냥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고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사전청약 계획. 사전청약 시행이 되는 게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서 내년 7월부터 본청약보다 1년에서 2년 조기 공급받은 사전청약제가 시행되는데, 이게 보면 보세요. 지구 지정을 되고 지구계획 승인이 나서 사전청약을 하면 사업 승인이 나고 주택 착공하고 본청약을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사전청약이라는 게 없죠. 주택 착공이 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사업 승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하는데, 먼저 사업 승인 받기 전에 청약을 하고 그 다음 주택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본청약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약 공고는 아파트 블록 단지별로 입지 조건이라는 주택 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계약 설계도, 주택 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 예정월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고요. 택지비라든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제공되는데, 제가 1,500이면 아주 너무너무 감사할 거라고 했는데 1,500에서 1,800만 되더라도 저는 좋을 듯 합니다. 분양가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원흥지구도 지금 84 기준으로 6억이 넘었고요. 삼성에 있는 신원동도 6억이 넘었고, 여기 삼성의 신원동 밑에 일명 남삼성이라고, 죄송합니다. 삼성동과 동산동을 지칭하고 원흥동 같은 경우는 다 7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6억 이하로만 되더라도 상당히 좋을 듯 한데, 또 어떤 분들은 5억 이하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84 기준 34평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5억 이하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6억에서 왔다 갔다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60제곱미터,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좀 많이 공급을 하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고요. 뭐 40이라든지 뭐 50,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1인 가구나 2인 가구만 살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최소 5구 이상으로 분양을 해주기를 갖다 바라는 거고요. 공공분양 특히. 민간분양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크게 관여 안 하는데, 공공분양을 너무 작은 평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또 공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청약 신청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사전 청약을 내년에 하고 뭐 본 청약 때까지 계속 있으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첨이 많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본청약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본청약은 가능한데, 그랬을 때 과연 사전 청약일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선호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고향 창릉은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약 입지랑 일정은 내년 아니구나. 주거복귀 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를 선정했는데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7단지 6단지 앞쪽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1600호 나머지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거는 제가 방송에 뭐 고향 창릉 위주로 제가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22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미리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입지하고 청약 물량은 1000호 단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인천 계양 뇌랑진역 인근 군부지 그리고 의왕 청계도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남양주 왕숙 남태령 군부지 의정부 부천역곡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고향 창릉은 16,000세대군요. 죄송합니다. 1600이 아니라 16,000세대. 그러니까 1600이죠. 1600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1600세대입니다. 1.6이기 때문에 1600세대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사전 청약이 2500.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사전 청약은 한 10% 정도만 지금 10%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15% 정도 38,000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임대기준을 뺀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보다 이제 분양이 조금 더 이제 분양이 60에서 70% 가정하게 되면 한 20%를 사전 분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산정비창이라든지 태릉CC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용산정비창은 2022년 하반기에 일단 공급할 계획이고요. 태릉은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추진현황 관련해서도 한번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쭉 보시고요. 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고향 창릉 설계 공모는 2020년 8월에 됐고 보상 공고는 2021년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들어가네요.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수 보상이 시작됐고 인천 계양이라든지 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국민 관심 홈페이지에서 한 달 만에 65만 명이 방문했고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자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인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30, 40대가 거의 주입니다. 30, 40대가 거의 한 70%, 69%니까 70% 정도 되어 있고 3기 신도시 선호도는 하남 교산, 2위가 고향 창릉으로 나와 있네요. 좀 남양주 왕숙이 더 좋다고 선호도했다고 했는데 일단 뭐 기분은 좋습니다. 고향 창릉이 3기 신도시 선호도 2위에 돼서 그리고 3기 신도시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직장과의 거리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평면을 나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라든지 넉넉한 수납공간 빌딩 가구라든지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해서 평면 개발이라든지 주택 품질을 많이 향상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 평면 대비 수납 공간을 대폭 증가했고 전실 남향 배치로 주거 성능을 향상하겠다. 3베이에서 4베이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평면 개선 방향 수납 강화라든지 안심주택이라든지 입주자 선택권 확대 어떻게 보면 이제 LH에서 지었던 그런 공공분양 아파트 A3도 뭐 공공분양이었고 원흥지구에 있는 도래울 마을도 이제 공공분양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공분양은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좋은 변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빚값의 안정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 3기 신도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그런 예상도 지금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2021년 사전 청약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을 갖다가 벌써 40분이나 했네요. 40분이나. 야. 질문을 갖다가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네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전 청약 일정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사전 청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사전이에요. 사전. 우리가 사전 예약 개념으로 해서 이게 본 청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내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청약을 갖다가 뭐 염두에 두고 이제 사전 청약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사전 청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입지가 정말 좋은 입지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들 몰리겠지만, 또 사전 청약하는데 입지가 그렇게 썩 좋은 입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많이 몰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했었어요. 그때도 사전 청약이 좀 들어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입지가 좋은 지역은 정말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 제 기억으로도 원흥 보금자리 2, 4, 6단지를 예를 들면 거기가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분양이라고 하면 무술 수도 있겠는데 정말로 많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갖다가 뒤에 정말 뭐 분양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냥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정말 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이제 그 분양을 갖다가 어떻게든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곳이 원흥지구잖아요. 원흥 도래울 마을인데, 제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게, 제 아는 지인한테 여기 분양을 받으시라고 하니까 아는 지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무도 분양 안 받고 미분양 나는 데를 왜 분양을 받냐고. 그때 제 기억으로 분양가가 3억이 안 됐어요. 3억이 안 됐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84 기준이죠. 84 기준. 3억 정도인가 3억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단은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게 지금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입주를 2012년인가 13년에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면 7년 정도 지났는데 6억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런 걸 했을 때 만약에 창릉 3기 신도시가 분양가가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 사이에 분양을 한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곳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대책이 너무 지금 많이 불비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38,000세대 고향 창릉으로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서운흥로라든지 화랑로라든지 원흥 강매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백석에서 신사간 도로 아침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꽉 막히거든요. 또 향동 입주하면서 향동에서 상암동 가는 길도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수색도 지금 입주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근데 지금 경전철 하나, 고양산 하나만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넣는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정말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때 이 삼성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신분당선에 수요가 들어와야지만 BRT 연결을 했을 때 화랑사거리까지 BRT로 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역으로 가는 사람은 GTX-A를 타고요, 강남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압구정 신사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을 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용산 가는 사람도 신분당선을 타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도 분산되면서 더 시너지가 날 듯 합니다. 그래서 자동용지를 갖다가 많이 지금 뭐 공급해서 배드타운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왕숙 같은 경우에는 4호선, 8호선, 9호선도 들어가고 뭐 6호선도 연장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거기에 GTX-B도 지금 빨리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교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정말 고양시는 배드타운이다 라는 그런 오명을 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하는 이야기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고양시라든지 국토부에 이야기를 건의를 해서, 도래울에 계시는 분들만 GTX-A 창릉역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로 창릉역을 만들어 달라라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요. 또 반대로 덕양구라든지
모든 동양구에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삼성벨트에 계시는 분들은 삼성역의 신분당선을 조기에 빨리 예비 타당성이 안 된다고 하면 예타 면제로라도 이렇게 해서 연결해달라고 강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은평구에 있는 서북부의 은평구 통일로가 주차장이 됐듯이 조만간 상암로, 수색로도 통일로가 될 듯합니다. 통일로처럼 그렇게 꽉 막히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10년 후에 모든 게 다 갖춰지겠죠. 그러나 그 전에 미리 들어오는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에 삼성 처음 입주하신 분들 제 방송 들으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몇 년간을 고생하셨잖아요. 지금 지축지구에 계시는 분들도 고생하시잖아요. 향동지구에 계시는 분들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고생하시는 것들을 그냥 괜찮아 2, 3년만 버티면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건의를 해서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저는 삼성벨트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있었거든요. 은평뉴타운을 시작을 봤기 때문에 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알아요. 지금 다산 신도시라든지 별내 신도시 없어요. 지하철 안 다니고 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8호선이 들어오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는 거고요. 김포한강 신도시도 김포한강 신도시 계시는 분들 10년 전에 분양받아가지고 작년에 김포한강 신도시 경전철 개통됐거든요. 이런 것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허벌판에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데서 살고 싶으신 분들 없을 거란 말이에요.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지정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내년 봄에 이제 되겠죠. 지구지정이 되고 지구지정이 정확하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고 이제 사전 이제 청약되기 전에 뭐 토지보상도 일어나겠지만 이런 부분이 슬기롭게 잘 진행돼서 우리가 원하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누가 지금 고양시 1주택자인데 창릉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네, 이 부분에 답을 드리면 일단은 1주택자면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민간 분양이 있기 때문에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때 기다리셔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을 매도하시고 무주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추천드리는데 지금 집을 갖다 매도하게 되면 마땅히 갈 데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사전 청약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뭐 분양가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고 지역도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전 청약보다는 더 중요한 건 본 청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청약. 사전 청약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일단은 너희들 지금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려라고 약간 그런 시그널을 준 건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을 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나는 정부 말 믿지 않고 내가 지금이라도 사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30평대가 6억 이하에 6억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지금 뭐 1.1%가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개인의 그런 뭐 대출 상황이라든 개인의 그런 자금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스러운데요. 아무튼 일단은 저는 사전 청약이 지금 38,000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1,600세대밖에 안 나온 이 시점에서 본 청약 뭐 38,000세대에서 60% 정도를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공택지 개발은 보통 35%가 임대고요. 25%가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 그리고 40%가 민간분양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가지고 65%가 민간분양 그러니까 65% 정도가 65에서 70% 정도가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뭐 임대가 더 늘어나게 되면 분양이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이파크 2차가 저게 이제 공공 분양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게 시행사가 이제 그거 LH에서 땅을 사가지고 현대에서 저걸 지은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는 다른 데인데 아이파크 2차가 저걸 지은 거예요. 저기 땅 용도 자체는 원래는 공공 임대인가 공공 분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38,000세대에서 내가 한 60%가 분양을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60%면 거의 한 2만 세대. 2만 세대를 내가 2만 세대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분양을 받는 거고요. 2만 세대가 나는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세대면 적은 세대 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 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간에 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도 나쁘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화 상담은 정말 죄송하지만 길게 안 해드립니다. 길게 안 해드리고 제가 많이 못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댓글 남기는 것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 뭐 저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 TV라는 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감사스마일 이야기 방송도 하고 있는데 뭐 삼성 TV에 어떤 분이 왜 감사스마일 이야기 방송을 하고 삼성 TV 방송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채널을 조금 이제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도 제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채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그 집값을 올리는 그런 유튜버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방송도 이제 종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벨트의 이런 뭐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거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를 많이 받고 전화 상담 해주는 것보다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 시간을 덜 뺏깁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 2시 반부터 뭐 한 3시 반까지 1시간 정도면 되는 건데 통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공부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라클 학원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또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창릉 3기 신도시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뭐 고민이 된다. 또 집을 팔아야 되냐 또 집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집이 없으신 분들 뭐 지금 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사는 거는 제가 반대합니다. 정말 저는 그러니까 나의 능력에 맞춰서 투자라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부부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남편이 하고자 하는데 뭐 아내분이 또 반대하시고 아내가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가화 만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의 평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여력, 내 능력에 맞춰 가지고 집을 한 채 정도 장만하는 건 대찬성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반대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젊은 30대, 40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집 마련에 일단은 조금 허리띠를 졸라 매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히 드리고요. 물론 제가 뭐 집값이 얼마만큼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방송에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값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중개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집을 아무리 내가 속된 말로 뭐 계약을 했는데 뭐 매덕이 올라도 뭐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반대하고요. 집값이 갑자기 급상승
뭐 자고 일하는데 뭐 몇천만 원 올랐고 뭐 몇 억이 올랐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때 몇 억이 올랐고 이런 건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요즘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약간 좀 넌센스이기도 하지만 저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창릉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도래올 마을 향후 집값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도래올 마을을 아직까지 뭐 지금 저는 도래올 마을이 앞으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올 때 뭐 1년 2년 있다가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가 더 확충되기 때문에 도래올 마을 향후는 집값은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삼성이 첫 입주를 했을 때 2022년이 돼도 10년밖에 안 되는 거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을 때 뭐 길게 잡아도 앞으로 10년 잡는다고 하더라도 2030년을 잡더라도 2030년이 되더라도 뭐 도래올 마을이라든지 삼성에 있는 아파트는 20년이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만에 하나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새 아파트에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또 팔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이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서 삼성벨트에 있는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예상만 하는 거지 또 그때 가서 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신이 아닌 이상 모릅니다. 저는 그거를 뭐 우상향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떤 분이 고양시 거주 무주택자인데 가점은 67점 나오는데요. 67점 정도면 저는 민간분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그 선호도가 민간분양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민간분양도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간분양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더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길게 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괜찮은데 또 지루하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또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제가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들, 뭐 신문 뉴스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 대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왔던 이제 뭐 취득세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뭐 하나하나씩 짚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차후에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관련해 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을 더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편집하고 또 영상을 제작해 주시는 저희 감독님, 또 우리 미라클 실용음악학원 감독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좀 꼭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창릉과 덕은 중에 어느 곳이 더 미래가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덕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일단은 저는 창릉이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덕은을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창릉이 분양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GTX-A 창릉역이 또 들어온다는 계획이라든지 삼성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래가치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부동산을 접하는 거는, 저도 이제 부동산을 11년 동안 현장에서 있었고 제 나름대로 부동산 관련된 서적이란 서적은 정말 도서관에서 무수하게 많이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한 10년 후에 이제 책도 한번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정말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공부한 만큼, 주식도 공부한 만큼 되지만 부동산은 현재 가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미래가치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가치. 지금 2020년 코로나가 직면되어 있는 지금 9월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년 9월에는 코로나가 퇴치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런 내년에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을 건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나쁘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공부해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을 저도 독학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 뭐 취득하면서 공부도 했고요. 학원도 다니고 제 나름대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한 거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남한테 그냥 듣는 지식, 남한테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독서도 많이 하시고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그런 스크랩장 아니면 본인의 그런 조그마한 메모장을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내가 예상할 때가 1년 후에 어떻게 됐을 건가를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이 엉뚱하게 지금 끝났는데 지금 계속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래 가치를 항상 생각하시고 창릉에 만약에 이렇게 순조롭게 들어온다고 하면 창릉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덕은도 뭐 지금 제가 엊그제도 덕은도 다녀왔는데 덕은도 앞으로 정말 한강을 갖다가 남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덕은 지구가 될 것 같고 국방대 그 개발 부지라든지 옆에 상암동까지 확장된다고 하면 덕은도 상당히 좋아질 듯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북부에 있는 수색, 상암, 뭐 덕은, 뭐 창릉, 삼성벨트 더 나가서 은평뉴타운 지축 그리고 뭐 행신, 화정 여기 모든 이곳이 덕양구 전체가 다 좋은 시너지가 났으면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방송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